정유라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 시간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 씨는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서 구치감에 대기하다가 낮 1시 반쯤 법원으로 이동해서 출석했는데 옷차림은 지난 이틀과 같은 차림이었습니다. 티셔츠 차림이었고요. 단지 머리카락을 한 가닥으로 묶은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옆 법정에서 엄마 최순실 씨가 재판을 받고 있었다고요? 네, 엄밀히 말하면 조금 달랐는데요. 영장실질심사는 방금 전, 그러니까 5시 36분에 끝났다고 하니까 약 3시간 반 정도 동안 심사를 받았고 결과는 이제 추후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나올 걸로 예상이 되어지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정유라 319호. 최순실 씨 312호였는데 이제 같은 시간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최 씨 같은 경우에는 속행 공판이 열렸기 때문에 오전에 10시 10분부터 받았었고 오전 서류 증거 조사만 진행됐기 때문에 모녀는 만나지도 않았고 같은 장소에 같은 동시간대에는 있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319회 2시부터 실질 심사를 받았다고 하니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새벽 내지는 오늘 밤 늦게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정유라 씨에게 적용된 혐의가 원래는 3개였는데 입국하면서 하나가 더 추가되어서 4개의 혐의를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영장실질심사 관련해서는 업무방해 하나와 공무집행방해 이 2개만 적용되고 나머지 2개는 빠졌어요. 예, 검찰 입장에서는 뇌물수수라든지 네. 외국환 관리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판사의 어떤 판단에 영향을 줘서 네. 혹시나 영장이 기각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네. 좀 안전하게 가자 이런 차원에서 좀 검찰이 거기에 좀 딱 떨어져 보이는 네. 혐의인 업무방해하고 공무집행방해만 적용시킨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뇌물수수 저게 좀 큰 범죄 아닙니까?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가. 제일 핵심 지금 혐의. 영장 청구할 때 큰 네. 범죄 크게 넣고 그다음 작은 범죄 2개 넣었는데 네. 큰 범죄가 아니다. 네. 작은 범죄는 맞다 할 때 있죠. 이게 네. 상당히 위험합니다. 아, 그래요? 영장이 기각될. 왜냐하면 판사들은 큰 범죄에 우선 네. 관심을 집중하니까 그래서 네.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아예 영장이 기각될 만한, 그러니까 혐의가 좀 부인될 만한 혐의는 빼버립니다. 네. 그래서 작은 범죄 2개를 넣어도 지금 검찰로서는 충분한 게 네. 지금 영장은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중요하거든요. 네. 정유라 씨가 어차피 도주를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부분이 거의 소명이 되고 네. 그러면 영장이 발부될 것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저걸 넣어가지고 네.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런데요. 이 정유라 씨 언론과 인터뷰를 할 때마다 했던 아주 일관된 이야기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엄마가 다 알아서 했다. 그런데 그와 관련된 추가된 똑같은 흐름의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자, 개명. 이름을 정유연에서 정유라로 바꾼 그 이름조차도 어머니가 너 개명할 거다 했는데 나는 개명이 되는지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독일에서 덴마크로 간 것도 도망 다닌 게 아니라 엄마가 가라 그래서 간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먼저 하나 궁금합니다. 개명. 네. 솔직히 개명을 하려면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지 개명이 되는 거 아닌가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네. 법정 대리인의 친권자, 네. 부모의 신청으로 되긴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보통은 제가 개명도 많이 허락해 준 적이 있는데요. 5세나 한 8세 정도, 그러니까 사립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때는 동의 없이 하는 경우 많은데, 정유라 씨가 개명할 때는 사실은 거의 고등학교를 마치고 성년일 가까운 때는요, 보통 동의를 갖다 받거든. 자기 이름이 벌써 18, 19 돼가지고 자기 이름이 먼저도 다 아는데, 개명이 먼저도 다 아는데, 네. 부모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잘 없습니다. 아니, 근데 네. 최순실 게이트 같은 사건도 일어났는데 네. 개명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겠죠. 그에 비하면. 그럴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자, 그런데 검찰 관계자가요, 이렇게 일관되게 모른다 하고 엄마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정유라의 화법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정유라가 철부지 행세를 하는 듯해 보이는데 자연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예행 연습을 한 티가 팍팍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성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저게 2가지 다 맞죠. 네. 그러니까 정유라가 정말 몰랐을 가능성이 있으면 철부지 행세가 맞고요. 네. 그게 인위적으로 꾸민 게 아니고, 네. 만일에 혐의가 있는데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꾸민 듯한 태도였으면 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검찰의 어떤 시각이 아마 반영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요.
이 학교 업무방해, 그러니까 이대 특혜 의혹에 대해서 자기는 학교 갈 생각도 없었고 전공이 뭔지도 몰랐다라고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민석 의원에게 이대 교수님 한 분이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예, 의원님, 오늘 정유라가 같은 전공도 내용인데요. 모른다는데. 예, 의원님 정유라가 전공도 모른다는데. 네. 그런데 이제 4월 19일, 다시 말해서 2015년이죠. 입학한 직후에 최 씨와 정유라가 같이 와서 모든 과에 있는 교수들을 만나고 갔는데 다 아시겠지만 참 화가 나네요. 이런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어머니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가 같이 와서 교수들을 다 만나고 인사하고 갔는데 어떻게 전공을 모를 수가 있느냐. 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라는 연기다. 이런 네.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자료로 오늘 안민석 의원이 저는 문자 메시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상태를 본다면은 글쎄요, 진짜 몰랐을까 좀 의문이 들긴 하네요. 그리고요, 자, 지금 덴마크에서 한국으로 송환을 했던 그 당시의 비행기 값, 뭐 이런 것도 적지 않은 돈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 정유라의 항공료가 256만 원, 법무부 호송팀이 또 5명이 같이 연행을 위해 따라갔었죠. 총 2,385만 원이 소요가 됐는데 이런 것들은 다 그러면 저희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건가요? 범죄인도 청구를 한쪽에서 내야 되기 때문에 아하.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그 모든 액수를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거죠. 네. 형사 절차에 관한 비용은 네.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전부 다 그 국가가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아하, 그래요? 그 피고인이 법정에서 쓸데없는 증인 신청하고 무죄를 다투면서 이런 것만 나중에 그 일부 물릴 수 있는데 나머지는 국가가 부담하는 원칙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뉴스탑10 다음은 네 번째 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소식은요, 저희 뉴스탑10 팀이 3위로 선정한 소식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시죠.